기억력 스포츠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좁은 의미를 보면 기억력 대회에서 치르는 각종 종목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기억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기억함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멘탈 스포츠, 마인드 스포츠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기억력 대회 그 자체를 그냥 기억력 스포츠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기억함으로써 기억력이 향상되는 그 모든 활동이 다 기억력 스포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력 대회에 나가야지만 이 기억력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굳이 꼭 기억력 대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상 속에서도 이 기억력 스포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 수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냥 혼자서 제가 이 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그 기억력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처럼 다가가시면 힘들고요. 약간 뭐랄까, 취미처럼, 놀이처럼, 게임처럼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최대한 재미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너무 공부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개를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20세기를 거치면서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뇌과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약간 현대 근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사장되었던 그런 고대 기억술들을 다시 재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화시킨 게 토니 부잔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인드맵을 또 만드신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마인드맵이 사실은 이런 기억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1991년 영국에서 최초로 기억력 대회가 개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기억력 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영국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WMSC라고 해서 세계 기억력 스포츠 협회가 설립돼요. 그 뒤로부터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억력 대회가 퍼지게 되면서 현재는 약 40여 개 국가에서 기억력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기억력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고요. 2016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WMSC라는 협회, 이 단체와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그 IAM이라는 신생 단체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크게 두 단체에서 기억력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단체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메모리 리그를 통해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보다 좀 약간 공식적인 느낌의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좀 대규모로 기억력 대회를 진행하는 곳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체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이 두 단체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 WMSC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종목이 추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합니다. 알아보기 힘든 그런 추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신생 단체인 IAM에서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도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도 현재 아무래도 좀 이 IAM이란 단체가 더 늦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 IAM을 구성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운영진들 자체도 약간 나이대가 WMSC보다는 확실히 낮기 때문에 좀 더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래서 WMSC는 아직까지 종이로 기억력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IAM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아니고 그 모니터, 뭐 개인 PC를 뭐 노트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오프라인에 모여서 그렇게 노트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실 기존 대회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인원이 필요했어요. 그 채점해야 되는 것도 많고 선수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채점 방식도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특히 이 IAM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자동으로 다 채점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게 빠른 곳이 이 IAM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에 따른 대회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총 3가지예요. 제일 큰 세계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대회, 그 다음이 국내 대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세계 대회는 1년에 딱 한 번 나라를 한 곳 정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약 3일에 걸쳐서 대회를 진행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많아요. 그 대회에서 해야 되는 종목이 총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력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 10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모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총 3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 그 아래 단계인 국제대회 같은 경우엔 각 나라마다 1년에 한 번씩 약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세계대회보다는 약간 좀 적은 7종목에서 많게는 10가지 종목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종목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세계대회랑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종목 개수는 동일하지만 그 종류도 동일하겠지만 그 외우는 시간이나 리콜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억의 운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외우는 그 선수들도 더 많이 지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기억력 실력을 좀 더 변별력 있게 그거를 측정,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 같은 경우가 훨씬 그 외우는 시간과 리콜 시간이 긴 편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외우는 시간과 리콜 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종목들도 있어요.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숫자 혹은 최대한 많은 카드들을 외우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작은 대회. 그러니까 사실 뭐 국내 대회에서도 여러 단위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전국 대회라든지 뭐 지역 대회라든지 뭐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내 대회는 국제 대회랑은 다르게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각 나라마다 자유롭게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개 종목 혹은 많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개 종목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종목으로 한다고 쳐도 그 기억하는 시간과 리콜 시간은 차이점이 있어요.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길어봤자 이틀 정도면 끝나고 대부분의 국내 대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에 개최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이거는 국제대회네요, 참. 네. 국내 대회가 아니고 국제대회지만, 내년 2월 20일에 열리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 만에, 총 7가지 종목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래 단계인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하루 만에 5개 종목을 가지고 개최하는 편이고요. 그 밑에 이제 대회 종목을 보면, 총 10가지 종목이 있어요. 물론 세분화되면 훨씬 많은데 이제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10가지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랜덤 이미지라는 종목에는 그 두 단체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WMSC, 기존 가장 전통 있는 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비교적 신생 단체인 IAM은 구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지금 좀 차이점을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IAM에서 진행하는 구체적 이미지가 이런 모습이에요. 네, 실제 우리가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들을 쭉 외워가지고 이 리콜시트 순서를 적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추상적 이미지라는 종목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 WMSC에서 진행하는 그 이미지 종목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이미지입니다. 확실히 아까 구체적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컬러도 없이 그냥 흑백으로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더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억력 스포츠 초급 과정에서는 이 추상적 이미지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추상적 이미지는 기억력 스포츠 중급 과정에서 연습하게 되실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한데 훨씬 뭐랄까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랜덤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무작위 단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섞여 있는 랜덤하게 제시되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외우는 그런 간단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름과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 넘버는 5분 동안 최대한 많은 숫자를 외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스피드 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를 최대한 빠르게 외우는 거겠죠. 그리고 이진수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넘버는 10진수, 그리고 이건 이진수죠. 0과 1로만 이루어진 거. 그리고 역사 연도라는 종목도 있고요. 스포큰 넘버는 뭐냐면 그냥 숫자를 소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불러주는 게 아니고 영어로 불러줍니다. 뭐 1,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듣자마자 바로바로 기억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랜덤 넘버와 랜덤 카드가 있는데 스피드 넘버, 스피드 카드는 최대한 그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기껏 해봐야 5분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 최대. 반면에 랜덤 넘버와 랜덤 카드는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외우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국제대회는 그보다는 좀 짧은 30분. 그리고 국내 대회는 랜덤 넘버 숫자 같은 경우에는 15분이고요. 랜덤 카드 같은 경우엔 10분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건 그냥 굳이 지금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기억력 대회를 나가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다 접하게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급 강의에선 이렇게 구체적 이미지, 단어, 이름과 얼굴, 스피드 넘버, 스피드 카드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억력 대회 종목들과 그런 규칙들 어떻게 채점하는지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교재 다운로드 하시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